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가 국채 금리 상승으로 하락 마감한 가운데 국내 증시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영풍그룹, 드론, 사료 관련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시중은행이 본격적으로 예적금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출금리는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올리는 추세여서 이자 장사에 몰두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국가 양자과학 관련 최고 심의 의결기구인 양자전략위원회가 연내 출범합니다. 이들은 이르면 12월 양자기술 정책에 대한 첫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주들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내 대형 통신 3사의 올 3분기 합산 영업이익이 1조 2천억 원대로 예상됩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두 회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실적과 주주환원 정책 방향성이 모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 제대로 알려주는 학교 13시 투자스쿨의 저는 서지안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 임상현 강사님만의 노하우를 A부터 Z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 노하우 놓치지 말고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상담, 위사수신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위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13시 투자스쿨의 1타 강사 임상현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전문가님, 어제 뉴욕 증시는 이 국채 금리 상승에 좀 하락세로 마감했는데요. 예. 오늘 국내 시장 아쉽지만 역시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전문가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어제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통신주 외 빼고는 다 내리는 모습에 좀 해당이 되는데 뭐 일시적인 뭐 급락 해프닝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큰 부분들은 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다만 이제 국내 증시의 이제 모멘텀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별한 어떤 모멘텀이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 이 금투세 관련된 부분에서 유예 내지 폐지 이런 부분 아직 결론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들어보면은 유예 내지 폐지 쪽으로 당론을 결정하게 되면은 현재 당내 반발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 시간 끌기 하다가 타이밍이 늦었네. 어쩔 수 없이 폐지해야지. 뭐 다시 해야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출가 시나리오 뭐 이것 때문에 그러지만은 증시에서는 혹시 이런 것 때문에 좀 증시의 약세가 계속해서 된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시행을 하게 되면은 관련 목표란 이런 것들이 준비 기간이 있는데 전혀 안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질질 끌다가 이게 도저히 실행이 안 되겠다. 뭐 이렇게 될 확률이 많습니다. 좀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는 것 같고요. 코스닥 지수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지금 어제 이야기했던 거하고 거의 같습니다. 계속해서 힘이 없는 장세가 저는 이게 계속해서 당분간은 진행이 될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되는 것은 아니고 보통 이 8월 5일 날이 저점이었거든요. 상승과 행보의 끝자락 보통 이제 60일 주기 사이클이면은 9월 5일, 10월 5일, 11월 5일이니까 신말 현재 11초 이 사이에 이제 변곡이 나와줄 확률이 많기 때문에 지수는 조금 힘이 없는 그런 부분으로 계속해서 전개될 확률이 많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어떻게 되느냐? 코스닥은
횡보로서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보통 힘이 없으면은 횡보로 좀 해줘야 되는데 조금씩 불안한 매물 때문에 약간씩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저점과 저점의 라인 아직은 조금 하락의 720의 부분들이 현재 지선 역할을 해주는데 야금야금 이렇게 이제 빠지다가 이렇게 이제 터닝을 좀 하는 분기점이 다가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현재 10월 말까지는 지속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답답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 어제 급락이 됐는데 현재 21선은 확실하게 이제 지지를 좀 해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돼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종목으로 이제 넘어가서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군이 네이처셀이 급등을 연달아 이틀 좀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호재 때문에 연달아 지금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개별적인 호재 때문에 올라가지만은 첨생법 시행령 부분들이 10월 달에 나와줄 확률이 조금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있는데 이제 대장주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줄기세포 관련된 종목이 좀 탄력적으로 약간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뭐 테마 섹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네이처셀이 22% 연속 올라가고 있고 메디포스트 그다음에 태고사이언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응을 좀 해주고 있죠. 그래서 S바이오메딕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바이오메딕스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현재 신경 종구세포, 줄기세포 중에서 현재 수정란 줄기세포든 체세포 복제든 특히 이제 수정란 줄기세포 같은 경우에 처음으로 세포가 이제 분화되는 그런 걸 말하는데 모든 방향으로 세포가 이제 분화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줄기세포를 현재 주사를 했는데 간에다 했는데 거기가 뭐 무릎 줄기세포가 자란다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정 방향으로 분화하는 신경 종구세포로 분화하는 것을 고농도로 추출을 하는 그런 걸 통해서 치매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임상 실험을 했는데 가장 탁월한 임상 효과가 좀 있다 하는 것 때문에 한번 어마어마하게 올랐고요. 그대로 계속해서 행보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올라주고 있는데 현행 법률상 유전자라든가 이런 것을 쓸 때는 첨단 재생의학법의 규제를 받고 많은 부분들이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걸 이제 첨생법 개정을 2월 달에 했는데 이에 대한 하위 시행령 부분들이 올해 정부안 발표가 나와주죠. 내년 2월에 이제 1년 후에 본격 실효가 되는데 그에 맞춰서 가이드라인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쪽 CRT 쪽 기술 쪽 그다음에 줄기세포 업계는 이런 것들을 첨예의 관심사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먼저 이렇게 움직여주고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메디포스트도 이제 매우 중요한 그런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보면은 메디포스트 현재 제대열 쪽으로 이제 워낙 유명하죠. 제대열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최근에 이렇게 약간 매집성 성향이 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민감하게 약간 움직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데 차바이오텍도 움직임이 없지만은 현재 삼각수렴형 형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슈팅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이 약세다 보니까 힘이 없는 부분들이 장이 계속해서 되고 있는데 이쪽 관련된 부분들을 잘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콤이라는 종목이
오늘 뭐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콜콤은 드롬 그다음에 이쪽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 사물 인터넷 관련된 이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도 있고 사물 인터넷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인공지능이 이제 활성화 좀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현재 대량은 이제 빅데이터 어떤 센터의 인공지능 서비스를 온 디바이스에서 구현하고 온 디바이스 스마트폰이 주로 핵심이 되겠죠.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사물 인터넷 이런 스마트 홈 시스템 뭐 이런 부분까지 AI 쪽으로 이제 파급이 좀 되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콜콤도 현재 뭐 드론하고 연관돼서 약간 움직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 부분들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애플이 최근에 현재 아이폰에 AI 탑재를 이제 본격화한다는 말이 좀 있습니다. 현재 오늘 뉴스 나오는데 챗 GPT 버전이죠. 챗 GPT는 오픈 AI사가 만들었고 마이크로소프트 회사하고 합작을 한 거나 상당히 마찬가지가 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상용화 과정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사물 인터넷 쪽도 순환매는 언제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이제 드리머스 컴퍼니가 오늘 뭐 현재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데 현재 뭐 섹터로 보면은 음원 관련된 부분하고 같이 이제 겹쳐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YG 플러스도 있죠. 뭐 그런 부분인데 드리머스 컴퍼니는 현재 SK 그룹 쪽에 현재 음원 유통하고 플로라는 현재 음원 플랫폼 사업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쪽 이제 순환매가 왕성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어떤 입장이기 때문에 드림업스 컴퍼니, 음원 관련된 부분의 일반적인 Y 쪽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주목을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뭐 상한가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잠깐 뭐 찾아보면은 현재 그 전체 이제 시장의 어떤 흐름에서 보면은 엔젤 리보틱스가 오늘 갑자기 약간 올라주고 있네요. 일단 뭐 상승 현재 섹터로 이제 보시면은 로봇 관련된 테마 부분들이 왕성하게 뭐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아무래도 최근 드론 그다음에 로봇 이 부분들이 지금 드론 같은 경우는 현재 최근에 이슈가 좀 되고 있는 현재 이란과 이스라엘의 대결에서 현재 어떻게 보면은 현재 하마스 헤즈볼라 수장들 제거하는데 드론 역할을 톡톡히 한 뭐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이쪽 연관이 좀 돼서 약간 올라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한번 주목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아쉽지만 양시장 모두 하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1%가 넘는 하락세 나와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래도 드론과 사료 쪽에서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황까지 살펴봤고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나도 제대로 된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임상의 전문가님과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1교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 시간은 오늘 하루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드론 관련입니다. 이 드론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폴란드 정상이 한국을 방문 중입니다. 이 폴란드산 드론에 이어서 또 국내산의 자폭 드론 배치에도 좀 힘쓰고 있는 모습인데요. 관련된 움직임은 잠시 후에 전문가님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고요. 또 다른 이슈로 콘텐츠 올라왔습니다. 로제의 아파트 노래가 굉장히 인기몰이 중인데요. 뮤직비디오가
시가 1억 뷰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과연 관련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예. 자 오늘 시장은 하락 중이지만 그래도 다양한 이슈들 올라와 있는데요. 어떤 예. 내용들일까요? 예, 하나씩 뭐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차세대 방위 전략 핵심된 입는 로봇 비밀리에 개발 중인 구인 현재 미군 이렇게 좀 잡혀주는데 지금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관련된 부분에서 오랜 동안 장기전을 펼쳐지고 있죠. 진지 구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포병 거의 이제 포격전이 대세가 되는데 진입을 하기 위해서 또는 땅을 이제 뺏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치밀한 뭐가 진행이 되죠. 이렇게 공격이 돼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많은 사상자가 나는데 그것 때문에 좀 북한에 어떻게 보면은 군인의 제휴 뭐 이런 뭐 투입이 된다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장 이제 필요해지는 부분들이 로봇. 당장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웨어러블 로봇. 그래서 군대 이쪽에 부분에 어떤 그 이슈가 좀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사적 보행 로봇은 이미 이제 정찰견, 탐지견, 그다음에 사격 장치를 가하는 뭐 그런 것 때문에 거의 상용화가 뭐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또 그 이런 부분들이 가장 첨단 쪽에 진행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로봇 관련된 부분이 지금 약간 민감하게 약간 움직여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쪽 관련된 이제 이 부분에서는 웨어러블 로봇에서는 엔젤 로보틱스가 약간 대장주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웨어러블 로봇에서 오리지널 이제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상장을 했지만 상장 이후 지속적인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지금 최근에 오늘 장중에 이제 급등을 좀 해주고 있는데 삼중바닥 형태를 보여주면서 약간 피치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 재활 또는 산업용 근력 개선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되기 때문에 각종 산업용으로 또는 의료용으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최대 수혜줄은 엔젤 로보틱스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거의 이제 대장주 역할을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삼성도 현재 버핏이 나와주고 있지만은 그 관련된 부분에서 관련주도 있지만은 직접적으로 이제 중소형 기업 쪽에서는 엔젤 로보틱스가 유일하게 이제 맞대응을 좀 하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은 현재 군 폴란드 산위에서 자폭 드론, 연내 배치, 포탄 수준 비축한다 하는 것들이 좀 있는데 최근 이 전체 드론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것은 현재 뭐 이스라엘에서도 현재 어떻게 보면은 이 드론 역할이 굉장히 톡톡하게 좀 하고 있고요. 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드론 역할이 확실하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북한에서 현재 자작극으로 약간 의심이 되지만은 무인 드론기가 레이더에 잡히지 않고 평양 상공에 나타나서 발칵 뒤집혔죠. 결론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레이더 성능을 약하게 해서 조그만 물체라도 잡아내게끔 한다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새떼도 전부 다 포착이 됩니다. 도저히 그렇게 생길 수가 없기 때문에 드론은 잡기는 굉장히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도 나왔지만은 오물풍선을 계속해서 GPS 장착해서 날려보는데 그 체크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용산 대통령실 근처에 현재 오물풍선이 떨어졌다 해서 한번 난리가 오늘 뭐 이슈가 지금 되고 있는데 그만큼 참 현재 드론이나 이런 쪽이 상용화 군수 쪽으로도 그러지만은 상용화가 많이 좀 진행이 좀 되는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좀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UAM도 조만간
현재 그 상용화,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 드론 택시나 이런 것들도 서서히 이제 상용화를 이제 준비를 좀 해주고 있다 하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관련된 부분이 이제 네온테크라는 종목인데, 네온테크 말고 이제 베셀이나 여러 가지 종목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네온테크를 고른 이유는 네온테크는 드론 시장에 이제 진출하는 산업용 드론 시장에 이제 진출을 좀 하는 부분이 좀 있지만은 또 오리지널 부분들이 자동화 설비 업체 어떤 부분하고도 이렇게 연관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그 장비 업체 밸류에이션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골랐습니다. 차트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이제 삼각수렴 형태를 보이다가 위로 이제 슈팅을 서서히 좀 하려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네온테크도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보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부분에서는 그 물론 이제 며칠 연속 매일 뭐 호재가 나와주고 있지만은 블랙핑크의 로제 부분의 아파트 모비 이 부분들이 현재 1억 뷰를 좀 달성을 했다 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기 속도라면은 제2의 이제 강남 스타일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고, 그 뮤직비디오 안에 한국인의 이제 술 게임에서 비롯했던 그 아파트 게임, 뭐 이런 어떤 그 숫자 맞추기 게임 이쪽에 연관이 돼서 벌써 파급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고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도 한 2번 정도 봤는데 인기를 좀 끌만한 요소가 상당히 강하다. 중독성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국 관련된 콘텐츠 관련된 부분에 순환매가 YG 플러스가 물론 이제 대장이지만은 이쪽 주변주 쪽으로 계속해서 확산이 또 될 수가 있고요. 또 오리지널 K 어떤 한류의 선봉은 엔터테인먼트 쪽에 해당이 되는데, 엔터테인먼트가 어찌된 일인지 뭐 K식품 좀 이렇게 날아가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환매로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음원 관련된 종목으로 하다 보니까, 물론 좀 전에는 제가 드리머스 컴퍼니라 해서 SK 이제 관련해서 그쪽 드리머스 컴퍼니 음원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야기했는데, 통신주 쪽에서도 대부분 음원 관련된 부분하고 제휴를 합니다. 드리머스 컴퍼니가 SK 텔레콤하고 한 거고요. 그다음에 지니뮤직은 KT 그룹 계열하고 하는 디지털 음악 서비스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의 인공지능 서비스 가우스하고도 제휴 관계가 좀 있고 해서 나름대로 이 재료적인 측면은 좀 있어 보일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이번 이슈를 타고 밸류에이션이 조금 더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최근에 몇 년, 2, 3년 전에는 비트코인 열풍이 좀 됐을 때, 가상화폐가 열풍이 됐을 때 NFT의 자산으로서의 음원이 이제 부상이 되면서 이쪽이 이제 상승해주는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도 야,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보자. 차트로 보시면은 이렇게 가다가 무너졌다가 쌍바닥을 보이고 저점이 높아지는 부분을 보이다가 이 박스권 상단을 계속해서 돌파 시도를 좀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들은 약간 매집성 성향이 조금 보여주고 있죠. 분명히 현재 물론 인기가 갑자기 아파트 인기가 갑자기 실을 수가 있지만은 그런 예외적인 상황이고, 꾸준하게 롱런하는 스타일 가능성이 상당히 당분간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걸로서 뭐 일회성으로 며칠 만에 끝나지는 않을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요몽 관련된 부분들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이제 부분에서 보면은 퀄컴과 구글이 SDV를 위해서 손잡았다.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는 자동차를 SDV라고 합니다. 또 생성형 AI 디지털 콕핏을 단연간 협력을 한다 하는 것이 개념이 되는데, 이 앞에 디지털 콕핏은 현재 어떻게 보면은
이 디스플레이 좀 있죠. 인포테인먼트 앞에 디지털 계기판 요거를 영상으로 활용을 좀 해주면서 여기에 이제 플랫폼을 이제 개척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이제 퀄콤하고 이제 구글이 손잡았다 하는 그 내용이 좀 있습니다. 통신도 뭐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I 서비스를 도용하기 때문에 자, OS 플랫폼, 자동차용 OS 플랫폼이 여기서 다시 한번 격돌이 되는데 결론의 핵심은 AI를 선점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만큼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AI, 다시 말해서 AI 반도체가 결국은 AI 서비스를 이제 구현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AI 서비스의 어떤 구조, 그런 메커니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집중한 것이 좀 중요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이렇게 오늘 핵심이 되는 이슈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간은 전문가님과 테마 이야기를 바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예.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은 좀 아쉬운 모습인데 예. 이런 때일수록 좀 수익 나는 테마에 집중하고 싶거든요. 예. 오늘은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예, 뭐 당분간 인공지능하고 연관된 AI 쪽에 집중을 좀 하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로봇 드론, 뭐 오늘 콘텐츠 AI인데 네 번째 AI 쪽의 어떤 부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집중으로 봐야 될 부분들은 온센서 AI입니다. 온센서 AI는 현재 AIoT, 그러니까 사물로 인터넷 부분들이죠. 인터넷 오브 싱스라고 해서 이게 약자인데 AI하고 겹치기 때문에 AIoT라고 좀 많이 AIoT라고 많이 하는데 요것의 최종적인 리더 역할을 하는 것이 온센서 AI가 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센서라는 것은 현재 측정하는 거 이런 부분을 말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온 디바이스 AI 아래에서 이제 구현이 되는 어떤 반도체, 인식 센서 뭐 이런 것들을 말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인간의 오감을 대체하는 인식 센서가 대표적이고 또는 계측을 한다든가 하는 것도 마찬가지 센서 역할을 좀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보편적으로 또 시장이 크고 하는 부분들은 이미지 센서, 인간의 시각을 거의 대체하는 이미지 센서, 특히 이제 카메라 렌즈 안에 들어가는 걸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것 외에도 많은 것들이 좀 있지만은 그 시장이 많이 커질 수가 있다. 그래서 온센서 AI 기능이 탑재된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런 얘기 하냐면은 3일 전에는 그 현재 서버 AI, 다시 말해서 데이터 센터에서 AI를 구현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통신 개념이 적용이 돼서 온 디바이스 AI 쪽으로 좀 알아봤죠. 결론적으로는 온 디바이스 안에서 구현되는 여러 가지 인식 센서 그런 부분들이 온 센서 AI가 되는 거고요. 다음에 알아볼 부분들은 온싱스 AI, 모든 사물에 적용이 되는 AI가 되는 그런 개념이 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뭐가 돼요? 메타버스 세상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현실 세계를 가상 세계를 그대로 구현하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온센서 AI 기능이 탑재된 센서 칩 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능형 센서 부분에서는 현재 여러 가지 이제 아날로그 환경의 모든 어떤 요소 부분들을 신호 처리를 하죠. 다시 말해서 디지털 신호를 바꾸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런 데이터를 각종 통신을 통해서 보내서 파악을 한다는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능형 센서의 어떤 입장이 좀 해당이 되는데 이제 이것에 대한 최초의 이제 센서 역할을 좀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래서 센서 역할을 해주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야기 쉽게 보면은 스마트폰에 각종 센서가 다 사실은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기압 센서, 온도 센서, 제스처 센서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것이 이제 탑재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설거지를 하다가 이렇게 만져야 되는데 만지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 근처만 지나가도 캡처가 된다든가
또 핸드폰을 이렇게 받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귀에다 대면은 터치가 되잖아요. 근데 딱 인식을 해서 터치가 안 되고 안 되게끔 딱 먹통이 되는 그런 기능들은 다 이런 그런 센서 역할을 다 있기 때문에 가능한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다 이제 AI를 더하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스마트폰의 어떤 각종 센서 역할 지금은 뭐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은 뭐 질병 병명까지 또 사진을 찍거나 뭐 하게 되면은 요거를 이제 변조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뭐 증가가 좀 되고 있죠. 이게 각성 센서 기술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로봇에서도 이제 센서가 많이 들어가죠. 인간을 이제 대체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물론 현재 그 중에서 이제 촉감 센서가 가장 로봇에서는 가장 인기가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사람의 팔 모양 이런 것들을 구현하는 부분들이 가장 많이 좀 존재하기 때문에 로봇에서는 특히 이제 토크 센서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요소로 등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센서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때문에 이 시장이 커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제 자동차 분야에서도 이제 센서의 이제 종류가 상당히 많죠. 근데 여러 가지 센서가 있는데 물론 그 GPU, GPS뿐만 아니라 라이다, 카메라, 레이더, 초음파 센서 이런 부분들은 자율주행을 하기 위한 어떤 시각화된 모든 어떤 장치에 전부 다 센서가 들어가고요. 센서의 핵심은 이미지 센서가 좀 되겠죠.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주로 센서는 여러 가지 중에서 이미지 센서가 대표적이고 또 자동차의 자율주행에 탑재되는 시장이 굉장히 신흥 시장으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특화된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적외선 센서를 활용하게 되면은 밤 시간대에 대낮처럼 잘 보이고 또 밤 시간대에 이렇게 불빛이 안 보이죠. 근데 이 모니터 상에는 정확하게 사람이 지나간 것이 보여지죠. 100m 내에서도 아무것도 불빛이 없는 가운데 이제 선명하게 이제 보이는 그런 부분들. 물론 이제 군사용에 많이 쓰이지만은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전파나 빛을 이용한 라이다나 레이더 센서 이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인식 센서에 좀 해당이 되는 그런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이 센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부분인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런 센서의 역할이 각종 이제 사물에 들어갔을 때는 자동차와 사람, 자동차와 신호등, 자동차 이제 건물 이런 게 V2X 개념이 활성화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구현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핵심적인 역할을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이 센서에 특히 이제 가장 이제 대표적인 부분들은 이미지 센서가 가장 핵심입니다. 이미지 센서는 알다시피 사물의 이제 시각 정보를 이미지 센서를 거쳐서 이미지 디지털 신호로 교환을 한 거죠. D램에 저장을 좀 해서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이미지 센서가 가장 중요한 어떤 요소다. 이걸 인공지능을 통해서 제대로 구현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미지 센서는 보통 CMOS라고 하는데 CIS라고 하고요. CMOS 이미지 센서 약자가 CIS입니다.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데 이거는 카메라 안쪽에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미지 센서, 픽셀, 그다음에 D램, 그다음에 로직 반도체 요걸 통해서 이미지 센서가 구성이 되는 그런 요소가 좀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이미지 센서 시장이 커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리고 자동차에는 굉장히 많은 이미지 센서가 들어가죠. 이야기했다시피 라이다, 레이더, 그다음에 적외선,
초음파 센서까지 많은 부분들이 들어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많은 정보를 통합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통합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트렌드는 이제 앞으로 통합적으로 가는데 지금 자율주행의 센서 중에 카메라만 유일하게 카메라만 가지고 모든 것을 구현하는 것이 테슬라고요. 나머지 업체들은 카메라뿐만 아니라 라이다, 레이더를 가지고 하는 건데 테슬라는 왜 카메라만 고집을 하느냐? 같은 신호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융복합해서 하나의 신호 체계로 하려면은 굉장히 복잡한 인공지능이 구현이 되니까 이걸 이제 무시하는 거고 다른 업체들은 다른 어떤 센서 신호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더 안전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둘 다의 길이 좀 다른 어떤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은 하이브리드 퓨전 센서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초음파, 그다음에 라이다, 레이더 이런 부분들이 각기 다른 센서가 있는데 이걸 이제 현재 AI를 가지고 이제 통합을 좀 하는 거죠. 하나의 물체로 정확하게 서로 다른 어떤 인식 센서지만 통합하게끔 하는 부분을 통해서 굉장히 복잡하게 그 컴퓨터에서 좀 자동차에서 구현이 되고 있는 그런 신호다. 다시 말해서 서로 다른 어떤 센서 부분들. 그러니까 라이다, 레이더 이런 것들을 하나의 센서로 통합한다든가 아니면 카메라에 서로 다른 어떤 그 사물을 하나로 보게 한다든가 이런 기술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이제 발전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 밑바탕에는 이미지 센서라는 기술에서 플러스 알파로 해서 AI 성능을 결합하는 그런 부분으로 계속해서 발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온 센서 AI 쪽의 핵심은 이제 이미지 센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테마는 온센서 AI였습니다. 자, 인간의 오감을 대체하는 인식 센서인데요. 이 테마로 구체적인 전략 세워나가고 싶다 하는 분들은 임상의 전문가님과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께 이 테마 속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을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오늘은 네. 저희가 이 온센서 AI에 관해서 배워보고 있는데 자, 네. 이쪽에서 잘하는 기업은 어디가 있을까요? 네, 온센서 AI는 핵심은 이미지 센서라고 했죠. 이미지 센서 관련된 두 업체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부분에서는 픽셀 플러스고 하나는 두 번째 업체는 이미지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두 개의 업체가 이미지 센서의 대표적인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픽셀 플러스는 이름에서도 이제 했다시피 이미지 센서의 향기가 확 나죠. 이미지 센서, 그다음에 카메라 모듈에 대한 개발, 제조 및 공급을 좀 하고 있는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근데 이 이미지 센서 부분들은 대기업이 대부분 손을 좀 대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삼성, 소니 보통 이제 카메라 어떤 들고 다니는 거 보면은 소니 카메라가 거의 압도적이죠. 그다음에 캐논, 그다음에 파나소닉 이런 부분인데 소니가 압도적인 것은 이미지 센서를 직접 만들기도 하는 것들이 좀 있죠. 그래서 삼성은 초반에 카메라 시장까지 진출을 했죠. 삼성 카메라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지금도 옛날 향수가 깃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삼성 카메라는 철수를 했습니다. 스마트폰에도 그 카메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직접 개발을 좀 하기 때문에 중소형 업체들은 거의 도산을 하다시피 하죠. 기술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살아남은 업체가 픽셀 플러스나 이런 이미지 이런 어떤 그 부분이다. 그래서 제주 반도체나 피델릭스처럼 그런 운명에서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센서 및 카메라 일쪽 업체의 그런 부분인데 한번 지금 이제 매직 징후는 없지만은 바닥에서 좀 터닝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미지스. 이미지스는 뭐냐면은 약간 뭐 여러 가지가 좀 있지만은 센서 기술, 그러니까 햅틱 기술,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이렇게 터치를 좀 했을 때 진동을 느낀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화한 부분하고 같이 연동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 업체 중인데 이미지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쌍바닥을 찍고 계속해서 올라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약간 움직여주고 있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지금 약간 움직여주고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미지수도 한번 잘 지켜보자. 두 개가 대표적이다.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두 종목 잘 골라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픽셀 플러스는 이미지 센서와 카메라 모듈에 집중하면서 또 기대감을 모으고 있고요. 다음 이미지스는 광학 촉각 센서를 개발해서 또 기대감을 모으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두 종목 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님께 대망의 원픽 종목을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자, 오늘 좀 상당히 어려운데 이 두 종목 중에서 어떤 기업이 조금 더 잘하고 있을까요? 네, 픽셀 플러스를 좀 네.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좀 시총도 적고 매출도 적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재 이미지 센서에 대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여기다가 AI를 접목하는 그런 부분이고 또 전장용 카메라 시장에서는 발을 붙이기가 정말 힘들죠. 삼성이 거의 탑재를 다 하니까. 그래서 전장용 시장 쪽으로 확대를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만 가지고 픽셀 플러스를 좀 택했던 것이지 현재 매출, 현재 시총 약간 초라합니다. 그런 부분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CMOS의 설계 전문 팹리스 회사입니다. 그렇죠? 밸류에이션이 이제 팹리스의 회사인데 좀 여기 있다시피 현재 시각화된 정보를 이제 디지털 신호를 바꾸는 그런 부분의 핵심인 이런 부분의 핵심 어떤 반도체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센서를 전문으로 이제 생산한 기업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참고할 필요가 있고 그 중에서 전장용 쪽으로 좀 진출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SVM이라고 해서 서라운드 뷰 모니터에 대한 칩 생산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가 가고 있는데 마치 위에서 내려다본 것처럼 이 뷰가 찍히는 경우가 상당히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지 합성 기술로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구현을 하는 건데 요거에 대한 이미지 칩 부분들 요거 현재 이미지 센서를 만들고 있고 여기에 지금 생산을 좀 해주고 있는 모멘텀들이 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들은 뭐냐면은 AI 기능을 좀 탑재를 한 현재 노이즈 제거할 수 있는 픽셀 안에서 자동적으로 제거를 해줍니다. 화면 보정이라든가 그 밝기 조정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좀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가 AI 기능이 결합이 돼서 좀 해주는 거인데 요거에 대한 개발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양한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 오리지널 원천 기술 유일하게 좀 이미지 센서의 대기업에 등산해서 유일하게 좀 살아남고 버텨주고 있는 픽셀 플러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원픽 종목은 픽셀 플러스였습니다. 이 서라운드 뷰와 또 AI를 활용한 노이즈 제거 센서를 개발하면서 다채롭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니까요. 이 종목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간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시간인데요. 바로 오늘의 머니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는지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은 하락세지만 또 그래도 저희 힘내야 하잖아요.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피런티어라는 종목입니다. 네. 피런티어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런티어는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전장용 카메라 조립 검사를 현재 검사 장비를 전문으로 개발을 좀 해주고 있고요. 이에 대한 부품까지도 제조를 해주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계측 가능한 고화질의 센싱 카메라 수요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특히 이제 전장용 쪽으로 확대가 좀 되고 있고 특히 이 회사는 전장용 카메라 쪽으로 검사 장비나 이쪽에 특화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들은 지향각 및 이미지 듀얼 현재 그 회전을 보정하는 장비라고 말씀드렸죠. 지향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카메라의 이 위치, 각도 이렇게
사물을 이제 촬영했을 때 전부 다 다른 구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이제 통합을 해야 되죠. 하나의 그런 걸로. 그래서 이미지를 이제 합성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관련된 장비 이 부분들도 해주고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 또 이 회사의 지배 구조를 보시면은 하이비전 시스템의 자회사입니다. 피론티어가.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핵심적으로는 전장용 카메라 제조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알다시피 장비 쪽에 뭐 다양한 뭐 현재 장비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라이다 조립 검사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상당한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은 카메라 이제 패러다임의 변화 중에서 이 센싱 카메라 계측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시장이 굉장히 이제 커지는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다양한 어떤 기술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는 센서 퓨전으로 해서 카메라든 라이다든 레이더든 초음파든 이걸 하나 이제 통합된 센서 퓨전으로 가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센싱 카메라 이 계측 서로 다른 제한각을 하나로 통합하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특화된 부분이 있고 또 하나가 단순한 카메라 조립 검사 장비 또는 이쪽 관련된 걸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율주행 센서를 평가하는 플랫폼을 구축을 좀 했습니다. 내용은 뭐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만은 아무튼 자율주행 센서를 평가하는 플랫폼이나 이런 체계를 구축해서 실제 사업을 주도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피론티어가 현재 온센서 AI의 가장 핵심인 자동차 산업의 자율주행 센서의 어떤 헤게모니를 쥐고 있다 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자율주행 관련된 온센서 AI는 뭐 대장주 역할을 조금이나마 좀 해줄 확률이 조금은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자율주행 센서 제조에 대한 탑티어 쪽으로 많이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카메라 이제 제조하는 업체, 장비 공급뿐 아니라 여러 가지 해외 업체에서도 납품이 계속해서 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현재 뭐 센서 제조 업체로서의 장비 업체, 또 부품 업체, 또 플랫폼 업체에서의 위상이 가지고 많은 어떤 그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차트로 보게 되면은 한번 크게 급등했다가 다시 한번 원바닥까지 왔습니다. 원바닥까지 왔는데 지금은 15,000원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전체 뭐 손절가 부분들은 약 14,000원 정도 좀 진행이 될 확률이 많고요. 그다음에 목표가 부분들은 24,000원 근처인 22,000원 정도 보시면은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피론티어를 꼽았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를 정립을 좀 해보면은 현재 모든 온 디바이스 안에 계측할 수 있는 그런 온 센서 AI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미지 센서가 대표적이다. 이미지 센서를 칩을 만들고 또 이게 자율주행에서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카메라 모듈 쪽 관련된 플랫폼에 기업의 장점이 있는 부분, 여기 부분까지 좀 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머니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으로 구체적인 전략 세워나가고 싶다 하는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님과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가 관련된 내용들 좀 더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 모두 살펴봤는데요. 저희는 끝으로 오늘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네, 오늘의 테마머니로 로봇, 드론, 콘텐츠, AI 올라왔습니다. 오늘의 집중 분석 머니 테마는 온센서 AI였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머니 종목은 퓨런티어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핵심까지 만나봤고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수 신행위 등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위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